안녕하세요. 엄커TV입니다. 오늘 사연은 싸대기 날리고 파혼했습니다. 입니다. 재밌게 들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저쪽 경상도에 사는 28살 흔녀입니다. 2달 후면 결혼이었는데 후회하지는 않습니다. 더 이상 내 신랑도 아니고 그냥 개자식이라고 말하고 싶네요. 그 사람과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만났습니다. 크고 작은 싸움 몇 번 있었지만 서로 이해하면서 2년 정도 사귀었습니다. 2년 동안 사귀면서 서로를 전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 사람은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었고 저는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. 2년 동안 사귀면서 저는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. 상견례 때 봤으니 1년 6개월 만에 본 셈이네요. 오히려 제가 부모님 뵈러 가지 않아도 되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. 그 사람은 저희 엄마 3번 정도 뵌 적 있었습니다. 엄마는 사람 좋은 것 같다고 결혼에 크게 반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. 당사자가 좋으면 좋은 거지 라면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. 그 사람도 저희 엄마가 좋은 분이신 것 같다고 장모님 하면서 잘 따랐습니다. 그리고 나서 3개월 전 저희 엄마가 갑작스럽게 가난 판정을 받았습니다. 3기라고 하더군요. 저희 가족 아빠가 없어서 부유하게는 못 지냈지만 남들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. 저희 어머니 요리 좋아하셔서 요리책도 내셨고요. 봉사활동도 많이 가시고 저 어렸을 때는 아이돌 보는 일도 하셨습니다. 유일한 희망은 간 이식이었습니다. 검사 결과 정말 다행히 제 간을 이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. 무서웠지만 제 어머니이니까 저 낳으시고 고생하신 어머니인데 간 일부 떼어주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도 말했습니다. 그 사람은 절 매우 걱정해주면서 괜찮겠냐고 무리하지 말라고 하더군요. 지금 생각해보면 무리는 개뿔. 엄마가 죽어가는데 무리 따질 땐가?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대신 수술하고 엄마도 저도 힘드니까 결혼식을 내년으로 미루자고 했지만 그래서 결국엔 2011년 안 넘기게 12월에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수술은 무사히 마치고 일상생활로 돌아온 지 1달 만에 오빠가 외국으로 나가게 됐다고 했습니다. 오빠는 건축 관련 일을 하는데 이번에 호주로 발령을 받았다고 하더군요. 집에는 엄마를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6개월이라도 좋다. 우리 엄마 모시고 딱 6개월만 함께 살면 안 되겠냐고 얘기를 했습니다. 자기도 그러고 싶지만 자기 엄마한테도 물어본답니다. 그러고 저녁에 전화가 왔는데 자기 엄마가 자기 아들 대릴 사위로 만들 생각이냐고 정신 나간 년이라고 했답니다. 그걸 고지고대로 얘기하더군요.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만나서 얘기하자고 다음날 만났습니다. 만나자마자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. 그러고 나서 앉자마자 하는 말이 결론만 말할게. 난 너희 엄마 모시고 6개월이든 3개월이든 못 살아. 이러더군요. 제가 엄마 몸도 아직 안 나았는데 지금 혼자 어떻게 지내냐고 몇 달만이라도 같이 살자. 아니면 결혼을 조금만 미뤄달라고 했습니다. 그랬더니 나랑 결혼하기 싫어서 쇼하는 거니? 자기가 알아봤는데 수술하고 1달 후에도 멀쩡한 사람 있었다고 오히려 절 의심하더군요. 어이가 없어서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몇 달간 같이 산다고 해서 크게 나쁠 거 없지 않냐고 얘기를 하니까 창피하고 불편해서 싫다고 하더군요. 우리 엄마가 창피하냐고 불편한데 그렇게 우리 집에 와서 장모님 노래를 불렀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요새 누가 그렇게 사냐고 그리고 어머님도 장애까지 얘기하고 자기가 잘못 말한 거 알았는지 놀라서 미안하다고 당황해 하더군요. 순간 멍해졌습니다. 이 인간이 지금 우리 엄마 보고 장애를 가졌다고 했나 싶더군요. 수술하면 장애입니까? 이때까지 우리 엄마를 장애인으로 봤나 싶더군요.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됐다고 그만두자고 나도 수술했으니까 나도 장애인이네. 넌 그런 사람이랑 살기 싫겠다. 그냥 넌 너대로 살고 난 나대로 엄마랑 산다고 너랑 결혼 안 해도 된다고 하고 나왔습니다. 장애라는 단어를 언급해서 죄송합니다. 사실 그대로 쓰다 보니 전혀 반감을 가지고 쓴 내용은 아닙니다. 계속 전화 오고 카톡 오는데 다 무시하고 회사도 안 나갔습니다. 그 다음날 저녁에
엄마랑 목욕탕 갔다 오는데 그 인간이 집 앞에 왔더군요. 제가 돌아가라고 왜 왔냐고 하니까 용서받으러 왔다더군요. 그래서 난 필요 없으니까 우리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사과하라 했습니다. 무릎 꿇고 빌더군요. 엄마는 당황하셔서 왜 이러냐고 들어가자고 하고 그 인간은 제 방에서 있었습니다. 잠깐 목욕 바구니 정리한다고 화장실에 갔다 오는데 전화통화 소리가 들리더군요. 아씨, 말했어 결국에. 아니 같이 살아야지 뭐. 아씨, 뭐 어쩔 거야. 아쉬운 내가 참아야지. 어차피 몇 달만 있다가 나올 건데 참아야지. 아씨 몰라. 하여튼 갑자기 왜 아파서 씨. 이런 말이 들리더군요. 앞뒤 될 것도 없이 그 짧은 사이에 상황 판단 되더군요. 문 벌컥 열고 폰 뺏어서 보니까 지네 엄마더라고요. 기가 차서. 그대로 현관문 나가서 폰 집어 던져버리고 나가라고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습니다.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데 안 울려고 애썼습니다. 멍하니 쳐다보고 있길래 직접 떠밀면서 꺼지라고 했습니다. 제가 잘못 들은 거라고 자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더군요. 전 아무 말도 한 적 없는데 자기 혼자 찔려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제 팔을 붙잡으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라고 왜 이러냐고. 어이가 없어서 팔을 뿌리치고 싸대기를 날렸습니다. 엄청 세게요. 더 말할 거 없으니까 꺼져달라고 하고 현관문 밖으로 밀어낸 다음 문 잠그고 들어와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습니다. 엄마가 우시더군요. 미안하다고. 엄마가 뭐가 미안하냐고. 엄마랑 사는 게 더 좋다고. 그렇게 말하고 엄마랑 같이 잠들었습니다. 그 다음날 전화에 카톡에 나중에는 자기 엄마 전화 와서 저한테 그러더군요. 어떻게 배워먹었길래 남의 귀한 아들을 때리냐고. 제정신이니 미쳤느니 온갖 쌍욕을 하더군요. 어느 정도 예상했던지라 난 그 집 아들같이 개념 없는 사람이랑 결혼의 결자도 생각하기 싫다고. 아마 그 집 아들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별반 다를 거 없을 것 같네요. 평생 데리고 사세요 그냥. 이 말만 남기고 끊었습니다. 더 이상 연락 안 오더라고요. 지금 저는 직장을 옮겼고요. 그 자식은 뭐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네요.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 행복하게 사세요. 네, 오늘 사연 여기까지고요. 베스트 댓글 읽어드릴게요. 첫 번째 베스트 댓글. 남자나 남자 엄마나 장애가 뭔지 모르나 본데 그런 사고방식이 장애다 이것들아. 평생 그 장애 때문에 결혼 못할 거야. 두 번째 베스트 댓글. 읽다가 열받아 죽는 줄 알았네. 아니 근데 아들 새끼가 지 애미랑 통하면서 씨씨거려? 진짜 사고방식이 엉망진창이구만. 세 번째 베스트 댓글. 세상에. 아무리 그 애미의 그 아들이라지만 엄마랑 통화하는데 씨씨거리면서 통화를 하네. 난 하도 욕을 하길래 친구랑 통화하는 줄 알았네. 헤어진 이유만 놓고 보면 그닥 별거 아닌데 그놈이 참 일을 크게 벌린 듯. 자작은 아니겠지? 간암 수술했다고 장에 들먹거리는 것도 좀 그렇고 지혜미가 정신 나간 년이라고 했다는 말을 결혼할 사람한테 그대로 전했다는 것도 뭐 자작이든 아니든 헤어졌다니 다행이네요. 축하해요. 네,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